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기업을 준비해 왔죠. 라이프 시멘틱스라고 네.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생명이 들어가는 기업인데 이 종목을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미국에서 헬스케어라 그러면 일단 PER이 어마무시하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미국에서는 이제 버추얼 클래스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펠로톤이라고 자전거를 구입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1대1 강사가 이제 가르치면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자전거와 코치 레슨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 제품들도 팔고, 이 사람의 헬스에 대한 기록도 들어가고, 여기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사업 영역이 열립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꽤 비싸죠. 그래서 한국에서 원격 의료와 관련된, 그 다음에 한국에서 원격으로 버추얼로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다가 이 종목이 좀 눈에 띄게 돼서 좀 바라보게 됐는데, 일단 회사가 결론적으로 돈은 못 법니다. 돈은 못 버는데, 이런 회사는 지금 돈을 못 벌 때 뭐 매수하자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공부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이 회사가 어떤 게 강점이고 약점이 뭐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렵고 그런 걸 분석하다 보면 이제 산업 분석이 되는 거고, 관련해서 뭐 유비케어라든지 뭐그 외에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이런 종목들과 비교를 하면서 과연 누가 짱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종목이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알아보는 공부하자는 측면에서 종목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간단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라이프 시멘틱스란 회사는 그러니까 음,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원격 음, 진료라든가 아니면은 뭐 디지털 음, 치료제라고 하는 이런 음,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음. 하는 회사예요.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원격 의료 최초 시행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의료 데이터라고는 하는데 이게 음, 뭐냐면 데이터라는 게 다 형태가 다르잖아요. 근데 의료 데이터도 그쵸. 표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 데이터를 병원이라든가 내가 쓰는 의료기기라든가 건강기기라든가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받아와가지고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으로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뭐 치료나 뭐 진료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건강 예측이나 그런 거를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업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이 좀 아프다고 해봐요. 간이 좀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간이 아픈데요, 뭐 새벽 1시에 갑자기 막 물을 먹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침 7시에는 속이 쓰리고요, 그런 거를 막 자기가 일기 쓰지 써요. 일기를 막 쓰듯이 쓴 다음에 가져가서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치료하실 겁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아주 좋은 데이터라고 박수 칠리는 만무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료를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가 어디가 아팠어요가 아니라, 그죠? 우리 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이게 뭔가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봤을 때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그다음에 전문 의학하는 신 분들이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데이터를 기록하는 거를 짜야 된다라는 거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걸 좀 프로그램을 병원과 협력해서 만들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 거기에 이제 환자분들이 자기의 데이터를 계속 넣으면서 그걸로 이제 알고리즘도 나오고 치료도 나오고 뭐 건강이 악화되는지 안 되는지 나오고 뭐 그런 프로세스인 거죠.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의료 데이터는 이미 표준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음. 근데 그런 표준된 데이터를 찾아 끌어오게끔 하는 그런 그 의료를 위한 시스템이 생각보다 부족한 거죠.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의료 표준화된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끔 접속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좀 탑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러니까 의료기기들, 여기서 예. 여기서 지금 알아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라이프 시멘틱스가 서울 성모병원이나 분당 서울대병원이나 이제 한 4개 정도 대학병원이랑 이렇게 조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 4개 병원을 조인한다. 그러면 환자가 원하기만 하면 의료 데이터를 다 주냐? 그리고 의료 데이터가 다 가냐? 의미 있는 게 가냐? 이런 거는 사전에 예약해서 사전에 협업해서 사전에 플랫폼을 통합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맞죠? 그쵸. 그 그냥 플랫폼을 갑자기 개발, 예. 개인 정보를 보내겠습니다라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마이데이터를 오케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그냥 필터와 카테고리 구분 없이 그냥 데이터가 간다고 해서 진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구글도 구글 헬스를 하려고 지금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기업들은 다 헬스를 연동시키려고 해요. 근데 자, 내가 이제 환자예요. 환자인데 환자가 있고 뭐 구글이 있을 수가 있고 서울대병원이 있을 수가 있고 치료와 진료를 행하는 곳에서의 어떤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들과 나를 중간에서 연결하고 매개 변수를 생성하고 매개 변수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그 중간에 허브가 필요한 건데 그게 라이프 시멘틱스가 만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뭐가 있고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그 데이터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송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플랫폼. 그 이 회사에서는 라이프 레코드라고 제품명을 얘기를 하는데 이 플랫폼이 갖춰져 그쵸. 있어요. 그리고 이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들이 있는데 첫 번째 솔루션,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이제 원격 진료인 거죠. 지금 그쵸. 여기 이 회사에서는 제품을 닥터콜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격 모니터링, 원격 진료를 위한 솔루션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같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생활 정보를 공유하거나 혹은 치료 어떤 회복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할 건지 예측을 하는 이제 AI 그 비대면 영업 지원 도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환경에서 산업 현장이나 이런 특수한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예측할지 집단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어요. 원격 의료는 당연히 이거는 필요하고 규제는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해외 다 하고 있어요. 다 시작을 해서 이제 막 헬스케어 꼽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 중에서 가장 그 좋은 성장 산업이 사실 원격 의료예요. 그리고 이쪽이 진짜 너다지 먹거리이에요. 다른 나라보다도. 왜냐면 노령화가 우리나라는 워낙 심하니까. 아니 노령화가 심해서가 아니라 건강보험 데이터가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지금 동북아, 일본, 한국, 그 중국 이 동북아에서 이렇게 인구가 밀집한 곳에서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게다가 아시다시피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이게 동북아 사람들을 특히 이제 뭐 아시아까지 포함해서 여기 남쪽은 약간 틀린 것 같은데 헬스에 대한 어떤 비슷한 인종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암을 걸리나 저기서 암을 걸리나 좀 비슷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걸로 그 빨리 디지털 헬스를 가야 되는데 우리 일단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거는 저기가 잡고 있었던 거죠. 관련 법규가 개인정보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쪽 데이터를 하나도 못 쓰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미국 시장 진출해서 갑자기 뭐 미국 헬스케어랑 갑자기 뭐 대등하게 경쟁을 하면서 그쪽에서 데이터 쌓아가지고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여기 미국 와서 보니까 미국 애들이 심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심장병이 많습니다. 심장이 좀 불규칙하게 뛰는 게 있어요. 뚝뚝뚝 뛰다가 빵 터지는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심장에 문제 있다는 걸 얘기하고 농담 삼아 그 얘기를 해요. 백인은 심장 때문에 죽고 저 흑인은 서로 총질해서 죽고 그런 내 얘기가 아니라 아니 제 실제로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황인종 저희 그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 위암 네네. 발병률이 높아서 위암 수술이 한국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동양 동북아는 또 암이 높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법규로 막아놨다가 이걸 지금 왜 봐야 되냐? 왜 봐야 되죠? 지금 이 법이 코로나를 계기로 우선 저 2년간 그쵸. 임시 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그 임시 허가가 나서 디지털 치료제에 관련된 그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은 2020년 5월에 통과가 됐고 예. 그다음에 코로나로 임시로 허가가 된 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산자부에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2년간 임시 허가를 내준 거죠. 예. 그러니까 2년간 임시 허가를 내준 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라서 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재외국민이라. 그렇죠. 네. 그 외국인 네. 같은 경우도 뭐 몽골이나 이런데 의료 시스템이 아예 없는 나라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걸릴 게 없으니까 한국에서 이 서비스를 하기만 하면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이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제 라이프 시멘틱스가 인하대병원이랑 같이 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인하대병원이 그 주관을 하고선 재외국민에 대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병원은 없어요? 분당서울대병원 하지 않나? 그 인하대병원만 하나? 그러니까
진료 서비스 현재 참여 기관으로는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아산병원, 가톨릭대학교, 그 서울 성모병원 이제 세 군데가 그걸 하고 있는 걸로 네네.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거기는 큐어, 그러니까 관리는 하지만 어떤 병에 대해서 바로바로 치료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환자들도 기동력이 떨어지고 어렵고 일손이 이제 사각지대고 부족하니까. 예. 그리고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로 요양병원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예. 제 친구 2명이 부모님이 작년에 요양병원에서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코로나로 면회도 안 됐거든요. 1년간 못 보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가슴에 그러니까 사무치죠. 요양병원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뭔가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런 거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비대면 진료 서비스 사실 그런 기관들도 뭔가 면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얘네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지금 보험회사들도 관심이 많아요. 지금 하나생명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다치거나 죽으면 안 돼요. 다치거나 죽으면 보험금이 나가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얘네들 관리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측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건강을 관리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고 다쳐서 보험금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어느 정도 비용을 주거나 서비스를 줘서 얘네들이 자기 몸을 관리하게 해서 손해율을 줄이는 게 더 이득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하나생명이랑도 했지만 미국에서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손익은 어떻죠, 얘네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수익이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쵸. 원래는 상장 기업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상장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일단 상장했으니까 뭐 이렇게 쫙 빠지죠, 그죠? 막 예. 매출 밀어넣기, 몰아넣기, 영업이익을 올려놓기, 뭐 별의별 짓 다 해가지고 상장한 다음에 이게 쭉 빠져요. 원래 그게 상장 기업인데 라이프 시멘틱스는 적자재 상장을 했죠. 그리고 기술 특례로 이제 봐야죠. 예. 기술 특례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장 자금으로 열심히 영업해서 그 2022년부터는 수익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이에요. 왜냐면 제가 또 미국에 있기 때문에 병원 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리고 헬스케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재외국민이 비대면 진료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한국이 이제 전 세계 최고의 그 의료 선진국이기 때문에 미국 재외국민만 받아도 사실 이게 알려지기만 하면 매출은 금방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작년에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이외에 뭐 레코드를 남긴다든지 디지털 헬스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당장은 수익이 안 나오죠. 일단 디지털 헬스 치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직 그 시제품이나 그런 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그걸로 수익을 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다음에 디지털 그러니까 치료 얘네 디지털 헬스 매출 나올 거 보니까 처방이나 이쪽보다는 뭐 예방 쪽에 가까운 기록을 좀 하고 뭐 기록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좀 하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96kg 오다가 갑자기 104kg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뭐 약간은 아직은 이런 수준. 예. 그것도 그렇고 처방이라는 게 어떤 물리적으로 신체에다가 수술이나 이런 식으로 저기 처방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뭐 ADH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저 정서적인 면에 대해서 이제 뭐 AI나 VR을 이용한 치료 방법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기존 히스토리로 갖다가 관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 새로운 그 치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막 시작 단계고요. 현재로서는 가장 강한 그 동의는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 진료가 가장 강할 거고요. 일단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재외국민부터 시작을 했다면 두 번째로 들어갈 곳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도서 산간지방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조금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서비스가 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약국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지금 비대면 처방전이랑 약 그 배송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국조차도 그쵸. 없는데. 예, 그래서 예. 한국에 지금 의료계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빅5로 전부 몰려가지고 지방 병원들이 고사 직전이래요. 그래서 좀 있는 데는 상관없는데 병원 자체가 아예 사라진 데 같은 경우는 수도권까지 올라오는 것보단 이걸 이용하는 게 훨씬 그러니까 편하니까 그쵸. 많이들 이용을 하지 않을까 하고 또 반대로 의료 쇼핑 하시는 분들 계세요.
병원 그러니까 한 번 뭐 아프다 싶으면은 병원 한 5개 쫙 도시는 분들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기 긍정적인 효과가 그래서 되지 보험회사가 얘네랑 자꾸 같이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각지대 모럴 해저드를 좀 없애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 회사가 미국에 나스닥 상장하면 이거 진짜 대박 날 것 같아요. 도서상관 얘기하셨는데 예. 도서상관에 온라인 지금 시작했잖아요. 약 배달. 예. 돈 별로 못 벌 겁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면 아마 엄청 비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걸 어셉트 하는데 우리는 도서상관에 돈 많이 받는다 그러면 아마 정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 종목은 당장 실적이 안 나와서 뭐 추천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지금 사업 아이템이랑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사실 재외국민 비대면 원격 진료를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은 좀 봐놔야 돼요. 왜냐면 성장성 있는 회사들은 실적만 나와주면 정말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없는 회사가 실적에 나왔을 때 올라가는 것보다 성장성이 있는 회사가 실적에 나와줄 때는 몇 배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